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정토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청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 규정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정토근 위원님의 요구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서식에 맞춰서 조속한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사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이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건호,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축산경책과장 윤종찬,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기술보호과장 서동남,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의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에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유통팀장입니다. 김조화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탁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61쪽에서 6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전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공유재산 자료 작성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41쪽부터 1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중 권고사항은 5건으로 공통사항인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 안성맞춤 5대 농산물 가공품 사업 검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도에 죽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38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촌 친환력 플러스 사업에 2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6건과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은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연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목적의 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안성시 연합회에 농용 굴삭기 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등 6개 사업, 안성 여성농업인 안성시 연합회에 한마음 대회 등 4개 사업, 전국 농민회 총연맹 안성시 농민회에 경기 농민 전진 대회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협약 체결 현황은 2022년도에는 필리핀 코르도바시 등 3개 지자체와 2023년에는 몽골 오부스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맞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12개소를 취득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임차 건물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22년도 총 3건 중 2건 완료하였으며 일죽 청미천 주변 다목적 광장 설치건은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서 15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2년도에 학교급식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총 32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총 16회 개최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2022년도에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2023년에는 안성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성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는 시책 운영 업무 추진비를 54회에 걸쳐 827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31회에 걸쳐 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9회에 걸쳐 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6회에 걸쳐 12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책 운영 업무 추진비를 7회에 걸쳐 8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8회에 걸쳐 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4회에 걸쳐 20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공사 발주 등 4건에 대하여 하자 발생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브랜드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2007년부터 17년 연속 소비자 모임이 선정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한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성과로 2022년도 판매 실적은 787억 5,4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안성맞춤 5대 농산물 출하액은 691억 6,500만 원이고 채소류 등 자연맞춤 출하액은 95억 8,900만 원의 추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안성맞춤 농산물 온라인 홈페이지 2개소 운영과 안성쌀 온라인 판촉 행사를 지원하여 6억 8천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납품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 기업체 납품 등을 실시하여 안성쌀 1,732톤과 안성과일 3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해외 수출 성과는 미국, 베트남 등에서 농식품 판촉 행사를 통해 350만 7천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안성농업의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는 안성시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통합 마케팅 확대와 생산 유통 통합조직 출하액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지역 농협의 품목별 농가 조직화 및 품질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안성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2쪽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단속 현황은 원산지 표시 가미 지원 운영으로 2022년도에 3,454개소, 2023년도에 462개소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차액 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는 부식과 쌀 차액 지원에 10억 177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0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6대 농특산물 예산 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는 29개 세부 사업에 15억 5,358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22개 세부 사업에 8억 6,902만 8천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 수출 및 해외 시장 개척 현황은 2022년도에 11개 세부 사업에 8억 2,787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 7개 사업에 7억 4,017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통상 촉진단, 화상 상담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였고 향후 신규 수출 품목 발굴 확대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사업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6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을 예산 지원하여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2021년부터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만
426명에게 농민 기본소득 104억 1,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1차 신청 접수자 중 적합자인 17,156명에게 34억 3,825만 원을 4월 중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누락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여 8월과 12월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안성 농산물 확대 생산 및 유통 다각화 추진 현황입니다. 노콜푸드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실시를 위하여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콜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안성 농산물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필리핀 코르도바시를 시작으로 필리핀 및 몽골의 5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2023년 4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말에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을 위해 고삼농협에서 고용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0명이 입국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어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안성시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확대 생산하고 다각도로 이것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판매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것 중에 이제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급식 팀장 김조아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제 생산, 유통, 소비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유통하고 소비 쪽으로 많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통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거래, 장터, 또 직매장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소비되지 못하는 품목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공급식을 통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통한 이제 차액 지원 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어디로부터 그러면 공급을 받아서 급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어요. 이제 대덕농협 안에 이제 샵인샵 형태로 있고 또 한 곳은 이제 인삼농협에 지난 10월에 이제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을 했어요. 거기 2개소에서 이제 납품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공급까지 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은 하지 않는 건가요? 공도 직매장은 작년 9월로 직매장은 이제 폐쇄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럼 인삼농협이 오픈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대덕농협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겠네요?
인삼농협이 하기 전까지는 공도 직매장이 있었던 거죠. 9월 달 이후로 네, 그러면 네, 인삼 네. 직매장으로 네, 이동을 네. 한 건가요? 지금 그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사업하고 경로당 꾸러미 사업 뭐 이렇게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사업, 어린이집, 지역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한 두어 가지를 받은 게 이제 지역 농산물 먹거리하고 이제 경로당 꾸러미 사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관내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숫자에 맞춰서 한 박스 내지는 두 박스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사실은 우리가 다 합해서 보면 사실은 공공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3억 정도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한 471개소 꾸러미로 보면 한 588꾸러미거든요. 그러면 한 꾸러미당 들어가는 구성품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경로당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2개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무를 주관하는 이제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7억 5천 정도 상당의 이제 원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요. 저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원무를 수급하고 그 배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돼서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3억이 거의 그럼 배송에 관련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배송비가 거죠?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꾸러미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한 곳에서나 두 곳에서 오는 지역 농산물이 잘 유통이 되는 편입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안성 로컬푸드 유통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관내 농가들 걸 취합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납품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한 10가지 정도 품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품목으로 해서 그럼 물량은 충분한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로당 꾸러미를 가는 거를 보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한 끼도 안 되게 양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취지가 우리가 이제 농산물 특히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제 선순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원 사업이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요게 한 4가지 사업으로 있던데 안성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유형별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이제 형태로는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유 부엌형이 있고 공동 식탁형이 있고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농산물을 이제 경로당처럼 꾸러미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4가지 형태를 이 사업을 신청하신 단체에서 선택을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를 할 수 있는 부엌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공유 부엌형이나 공동 식탁형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꾸러미 형태로 해서 이제 취약계층에 배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물로도 농산물 원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리를 해서 그거를 배달해 드리는 것도 있고 가능하죠. 또 직접 그 만드셔서 급식을 이루어지는 같이 것도 드실 있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되는 네, 거죠. 이게 12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도비 사업이어서 50대 50 예산 네, 편성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사업으로 봤는데 지금 그래서 관련 자료를 쭉 주셔서 제가 이제 먹거리 지원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쭉 봤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이제 난 결과물들을 보면서 뭐 담당 팀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이런 거는 하고 났더니 좀 문제점이 있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던데 꼽으신다면 뭐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하다고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꾸러미라고 하면 이제 반찬을 이제 해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여러 형태로 뭐 다양하게 이제 지급이 됐어야 했던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반찬을 해 드실 수 있도록 뭐 두부라든지
뭐 곰탕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공급이 됐어야 됐는데 사실 이렇게 그 금액에 맞게 하나의 품목이 뭐 쌀 뭐 10kg 배 한 박스 이렇게 좀 지급이 됐던 사항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최소한 세 품목 이상 꾸러미 형태로 진짜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찬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그 급식을 해 먹는 거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뭐 별도로 이야기를 들은 사항은 따로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요. 이제 결과서 취합한 걸 봤는데 그 대부분 이 직접 먹으시는 거 말고 꾸러미로 가져다 드리거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경우는 이제 서명이 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요. 네네. 서명이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하신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같은 필체로 같은 분이 이제 다 작성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단체 사진은 있지만 실제로 먹거리가 그 가정에 배달이 됐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단체들은 전부 다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개별로 주셨던 분들 거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혜자 사진이 없다는 네, 말씀이신 수혜자 거죠? 사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실 때 이 적어도 형식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찍는 사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이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들이 지금 이제 쭉 보니까 사실은 분효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효회에서 오시는 것들이 사실은 서류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일이 받으신 흔적이 보일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으신 동이나 면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효회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굉장히 세심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물론 봉사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시에서는 어떤 보조가 너무 적지 않나 사실은 이 생각도 없잖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계시는 이제 우리 분효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공유주방 하시고 계시는 업체들 그다음에 법인들 이런 부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은 제대로 갖춰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하고 있는 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산서가 없다라는 의미를 계속 두시는데 이거를 좀 보니까 이제 회기라는 서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양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잘된 케이스를 예로 해서 하나를 넣어주시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54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희 의원님. 그 4페이지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보시면요. 2022년도에 농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허위 신청 적발이 있는데요. 이게 농지 매매하면 그 취득 자격 증명을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저희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동지역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네네. 읍면 지역은 이제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허위 신청한 사례인가요, 이게? 내용하시나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건에 해당되는 거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뒤에 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건인 경우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단기간에 이제 뭐 짧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5일 내지 1년 이내에 단기간에 8분이
602명한테 쪼개기로다가 이제 매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차액이 평균 한 2.3배 정도 이 8명이 이제 매도 차익을 실현을 해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이 됐고요. 어느 한 분은 이제 그 50명한테 이제 매도를 해서 본인이 취득한 금액보다 한 32배 정도 매도 차익을 해서 저희가 8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이게 그럼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한 건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농지를 사서 예. 쪼개기로 다시 대파는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말 채용 영농 목적으로 이제 그 최소 면적 단위로 해서 이렇게 여러 명한테 이제 쪼개기로다 해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다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농지 취득 자격증이 허위 발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요. 감사원 감사 2022년 목적 외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조치는 이건 또 다른 건인 거죠. 예, 그건 별도 건입니다. 이건 법인이 어떤 내용으로 저기 한 건가요? 그 건은 감사 지적 사항인데 세계 법인이 이제 그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인 이제 그 부동산 매매업을 세계 법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건도 이제 거래 이익을 갖다가 차액을 이제 실현한 것인데요. 세계 법인 모두 저희가 형사 고발 조치했고 저희 관내에 법인이 주소지가 돼 있는 한 개 법인은 저희가 해산 명령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2개 법인은 관내 주소지 있는 곳은 관내 지자체에 통보해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거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저기 범법 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농업 정책과에서 그러면 농지를 매매하고 이후에 되파는 과정을 계속 그 저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계속 리모델링이 아니라 계속 그 농지 이용 실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발견을 못한 지점들인 건가요?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매년 한 차례씩 이제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요번에 이제 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부동산 거래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이후에 되파는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위 행위에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이제 행위인데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장치가 있는데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농업 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적발하는 건수가 연간 뭐 몇 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법인 관련해 가지고 한 10건 정도 지난해 전체 법인 실태 조사해 가지고 10건 정도 시정 내지 저희가 해산 명령도 3건 시켰고요. 그래서 또 단호하게 농업법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인도 법인이지만 위에는 개인인 것 같아서요. 네네. 어쨌든 이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안성 농업인 직거래 새벽 시장이 뭐 연간 23만 명이 네. 찾는 그런 큰 시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 협의회도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럴 만한 사안들은 없으신가요? 건의되거나 이런 내용. 저희가 이제 그 새벽 시장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그 한 차례씩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뭐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 협의회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벽 시장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생산자한테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한데
이게 어쨌든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주얼상 이런 건의를 하시는 시민분이 있으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너무 이제 옛날 재래시장 같다는 거죠. 네네. 좀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무 허름한 가난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을 전해주셔서 혹시 그런 건의도 있으신가? 그렇다고 뭐 매대를 만들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세련된 분위기로 하는 쪽으로 또 고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새벽시장 운영 부지가 고등학교 학교 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농가들이나 소비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연구 시설 설치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농가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주차장이나 네. 그 쾌적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영구적인 시설물은 안 되더라도 장소도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곳을 찾을 필요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새벽시장 부지가 현재로서는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일부 농가분들인 경우에 뭐 안성천으로다가 좀 이전을 이제 건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장마기라든지 어떤 재난 발생 시에 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천법에 이제 직거래 장터 개설 이런 부분은 법의 사실상은 허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지자체인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점용 허가를 내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더 좋은 방향으로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37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 수출 현황이 나오는데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요. 2022년에 수출액이 밑에 갈로 안에 것이 있고 위에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전체 우리시 전체 수출액이고요. 네네. 밑에 가로에 들어 있는 거는 5,200만 불은 이제 순수하게 농식품만 이렇게 따로 분류했을 때 그 수출액입니다. 그 위에 거는 그러면 농공상품, 공산품까지 공산품까지 다, 다 합쳐서 예, 말씀하신 거고요. 네, 5,200만 불이면 677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24페이지에 나오는 25페이지에 나오는 안성맞춤 브랜드 수출 성과는 이거는 안성맞춤 브랜드에서 수출한 성과만 따로 네, 그렇습니다. 뽑아 놓으신 거고. 예. 예. 2017년도에 기사가 안성시 농산물이 4천만 불 달성했다고 이제 17년도에 4천만 불이었고요. 그럼 22년에 5,200만 불 정도가 된 건데 뭐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출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농산물 여기 우리가 다 6개 농산물 주력으로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몇 개만 그 수출이 돼요? 중에서 저희가 쌀, 포도, 배, 인삼 이렇게 네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진 게 지금 한우랑 한우는 생물이다 보니까 네네. 이거 또 이제 검역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한우랑 예. 뭐가 빠진 거지? 예, 쌀이 빠진 거네요. 쌀은 하고 있습니다. 쌀, 배, 포도, 인삼 이렇게 네 품목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쌀, 배, 포도, 인삼. 네. 여기 6개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 5개밖에 없는 거네요. 한우하고 이제 포크 돼지고기 있잖아요. 두 네네네. 품목만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수출 품목 확대도 발굴해서 확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안성에 좀 이렇게 확대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농산물 중에 가공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삼농협의 뭐 한우 곰탕이라든지 뭐 인삼농협의 가공품 뭐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공품 주력을 예, 새롭게 하시는 거. 유통기간이 좀 길고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베트남을 포함해서 동남아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대양주 쪽으로다가 저희가 판촉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공품을 수출하면 훨씬 이득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가공 산업을 우리 시에서 또 주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네, 좋은 상품 발굴해서 2017년 4천만 불이어서 2022년 5,200만 불 된 거는 그렇게 큰 성장은 아니어서 네. 어쨌든 고급화 전략 이런 것들도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주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새벽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2025년까지 저희가 옥산동에 로컬 푸드 직매장이 좀 들어오는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새벽 시장이랑 혹시 뭐 상생이 되면 좋지만 새벽 시장이 조금 지금보다 더 죽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일부 참여하는 농가분들은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사실상.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보는 관점은 새벽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농가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은 좀 참여 농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요. 주말에만 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참여하는 농가분들이 이제 고령화 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저희가 그 노컬 직매장 오픈까지는 좀 앞으로 한 2,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농가분들이 기존에 이제 생산하는 농산물의 양도 좀 줄 거로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직매장이 이제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물량도 좀 소진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뭐 어려운 점은 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로컬 푸드 직매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농가들이 사실 새벽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혹시?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은 이제 저희 시에 이제 해당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성이라든지 뭐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컬 직매장으로 다 진입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이제 하위인 일반 노컬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새벽 시장이나 뭐 주말 정터나 이런 쪽에 이제 농가분들이 좀 출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2025년 되면은 지금보다 조금 줄 거라는 예상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우리 새벽 시장 농가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저희가 기왕 들어오는 거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직접 검토를 하셔서 새벽 시장이 죽으면 안 된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이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요 사업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할까요? 아니면 그 요거 어느 부서가 했을까요? 아열대 뭐 네. 바나나나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사업으로다가 기술보고가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영상 될까요? 영상 됩니까? 사진. 네. 우선 질의에 앞서 화면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읍면 인척골 농촌체험마을 행복센터입니다. 아직 그 다음 준공식 아직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저희가 개소식은 했습니다. 예. 개소식 언제 예, 하셨습니까? 사업 준공도 했습니다. 예. 준공은 22년 저기 12월 네, 저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3일 날 네, 건축물 준공은 났는데 개소식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혹시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개소식 했습니다. 지난주 며칠에 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정확하게 날짜가
6월 22일 날 11시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음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그러면 자, 지난주에 개소식 6월 22일 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요 사진은 개소식 이전 사진입니다. 예. 자, 지금 입구 사진이거든요. 자, 좀 거기서 혹시 보이세요, 과장님? 네, 보입니다. 예. 자, 이게 어때 보입니까? 지금 이 새 건물로 보이십니까? 자, 다음. 저게 뭡니까? 네, 동물 밥그릇, 예. 저 뭘로 보이셔요? 저 개 고양이 밥그릇입니다. 다음. 저기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강아지 같은데. 저기가 체험농장입니까? 가정집으로 보이십니까? 현재는 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전에 이제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네. 서원중학교 총동문회 날 네. 참석을 했다가 저기를 갔습니다. 저 가본 겁니다. 예, 예. 네, 저기를 들렸는데 새 건물이 아니었고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인초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이게 국도비 따는 거더라고요. 인초골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기본 계획을 2021년도에 이제 여기 세우시고 이게 진행을 쭉 하셨습니다. 더 일찍 2018년도에 시작을 하셨네요. 2018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거를 하겠다, 마을 만들기 개발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좀 하셨고요. 쭉 하시면서 처음에 만들 때는 계획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안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협약을 해서 아마 안성 시내에다가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변경 전은 안성 시내였습니다. 사업 위치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안성 시내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서면이 사업장이 맞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사업장 변경이 돼 있던데요. 여기 사업장 변경 신청서가 있던데. 여기 사업장 변경 신청서가 있어서 아니, 그 사업은 서면 마을 만들기이기 때문에 인초골 마을 만들기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안성 시내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요. 사업 위치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돼 있던데. 안성시. 그 표시된 부분이 서면. 여기가 안성시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시된 게 서면 있니 인초동 마을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러면 안성시에 있는 요 안성시에 있는 이 인초동 마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사업 위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시 인초동 마을. 예. 그러면 안성시에다가 할 거다. 그리고 근데 그 안성시 중에서 여기 인초골에다 할 거다. 예, 그렇죠. 인니에 있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처음에는 행복센터 및 공동쉼터 부엌 이렇게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장님 공동 행복센터 및 공동 쉼터하고 부엌이 원래 사업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요. 예.
한쪽에는 그룹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괄성이 없이 사업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위치 잡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성 계획으로는 행복센터 및 공동쉼터 부어, 교육 및 정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2022년 거니까 네. 이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동쉼터 및 부엌을 신축하는 게 맞습니까? 예. 기본계획 그 수립할 때 네. 당초에 이제 사업 신청하고 나서 예비계획서 상에는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뭐 그룹홈 그런 사업으로 다 신청이 됐다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행복쉼터 및 공동부엌으로다가 사업 계획이 바뀌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거로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어느 쪽 거를 보고 네. 지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인척골 행복센터는 똑같습니다. 예. 그거는 같은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척골 공동생활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이제 그 사업 계획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는 이제 그 행복쉼터 및 공동부엌으로다가 인척골이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공동생활홈은 아닙니까? 예. 저기 생활은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공동쉼터 네. 및 네. 부엌으로 예. 신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대로 그 공동 그 생활홈으로 네.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부대 경비가 있습니다.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공동 생활홈으로 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내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초에 검토할 때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예산 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게 이제 사업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최종 그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많이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네. 국비도 많이 갖고 오시고 네. 지금 국비가 67%가 아니라 이게 지금 100만 1000만 거의 100억 그쵸? 이 총 사업비가 네. 9억 그러니까 10억 사업입니다. 10억. 총 사업비가 예, 10억 사업에서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더 많이 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9억 2천 이거 9억이죠? 9억 2,900만 원. 네. 네. 그다음에 국비가 6,700만 원. 6,700.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네. 그러면 이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처음에는 보니까 네. 운영 관리비를 50%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50%는 이제 주민들 간 협의해서 이제 그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네네. 수익금을 통해서 50%는 하겠다. 이제 그룹 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제 설계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능력이라든지 제반 여건상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을 행복쉼터나 이제 공유부엌 형태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성격에 맞게끔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한테 네. 요 제출해 주신 지금 요게 그 지난번 인척골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서 네. 사업 계획하고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요거 이대로 따른다면 네. 우리 지역에 행복센터를 만들어서 부엌 및 공동쉼터 주차장 네.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이 돼 있고요. 물론 도면도 티초 설계 도면과 사업 딸 때 네. 지금 현재 위치에 건물이 지어진 상황은 네. 도면도 다릅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공간이 또 잡히고 옆에 보면은 텃밭도 있고 네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위치가 약간은 변경됐고요. 네. 설계도면 다 확인했습니다. 네네. 예, 그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인척골 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생활 기반 조성 해왔고요. 인척골 행복센터가 있는 것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네. 지금 준비하셨는데 자 체험 품목이 뭡니까? 지금 인척골 마을은 체험 품목이 다양한데요. 이제 포도와 관련된 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조금 다른 지역 사무장보다 좀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라서 다양한 품목이 뭐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촌 체험에 할 수 있는 딸기,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감자 캐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지금 거기 준공이 12월 23일 날 났고요. 지금 포도도 나올 시기 아니고 딸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비누 만들기도 한 흔적 없고 네? 감자 캐기 역시도 안 했고 왜? 텃밭에 지금 텃밭이 옆에 텃밭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하다못해 상추 한 포기도 심겨져 있는 거 없습니다.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그 금년 들어서 현재 이제 6월까지 저희가 그 농촌 체험 그 인척골 마을에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 거는 별도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러주신 그 예. 품목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특징적인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동부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아까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네. 개와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공동부엌에 개와 고양이가 있다면 네. 첫 번째로 위생관리가 안 된 겁니다. 네네. 저 건물을 져서 목적 사업과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요. 용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네,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화면 보여드린 거는 좀 저희가 자. 보기에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요. 자 운영하는 네. 요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합니까? 7일 동안? 일주일 중에 한 4일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4일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네. 그러면 4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러면 4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 외의 시간들은 개방해서 네. 그냥 마을 분들 와서 노는 예. 그냥 놀이 공간입니까? 이제 쉼터 공간이죠. 예. 저기 운영 경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 전기세. 경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기세 같은 거 뭘로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해서 마을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한다고요? 예. 지금 본 의원이 저곳에 가봤을 때는요. 네. 사업을 그 체험장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개인 주택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 답변 주실 때 그 뒤에 한옥집 있거든요. 네네. 한옥집하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같은 거라고. 왜? 포토존이 한옥집 쪽으로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서 예. 저기다 포토존에 사진을 찍으면 저 한옥집이 나올 텐데 좀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포토존을 약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하늘이 보이길래 네. 하늘이 보이는 쪽으로 저 포토존이 새로 지은 건물이라 옮겼으면 방향을 옮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거기 내려서 살폈더니 그 한옥집이 같은 한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그렇지 사업체라고. 않습니다. 필지가 구분돼 있고요. 같은 사업체라고 했는데 네. 자, 그 이제 여성분이 아마 거기를 관리하고 있든 뭐 강의를 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인지 사무장. 네, 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한옥집 사람은 저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연관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지금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 한우 그
저희 사부지하고 이제 인접된 이제 한옥에 있는 집하고 저희 사업장은 분리된 공간이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필지가 연접돼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토존 있는 거는 저희가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는 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거로다가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남인의 집이 포토존에 앉아갖고 남의 집이 찍히면 개인 사생활 침해죠. 네. 그거는 잘못된 좀 거죠.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이 사업을 안성 시민들의 세금으로 네. 이렇게 국비도 물론 일부 갖고 오셨지만 이렇게 해서 만드셨으면 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쉼터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안쪽에 좀 큰 거, 앞쪽으로 좀 작은 거. 네. 위생 관리에 따라서 동물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음식 만들고 체험한다고 포도잼도 만들고 뭐 딸기도 만들고 한다는데 거기 고양이 털, 개털 막 날아다니고 하면 위생 관리부터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사업 관리를 깜짝 좀 놀랐습니다. 철저하게 그 감독하도록 건물로 봤을 하겠습니다. 때는 신 건물이 아니라 네. 오래 썼던 건물, 낡은 건물. 처음에 봤을 때 예. 고양이 발자국, 개발 자국이 온통. 그래서 그냥 개인 집 져준 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 안성 농산물 써주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연근 예. 안성에서 용인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만 네. 그는 농산물을 써주기로 했는데 용인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만 써주겠다. 연근밖에 용인이 생산 안 하는 건 연근밖에 없다. 그럼 용인에서 누군가가 연근을 생산하면 연근도 우리가 용인에서 안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는 혹시 사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금년 그 6월 현재 네, 저희가 이제 한 8종 정도 발종. 8종 정도 해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 고삼 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급식으로. 팔종이요. 혹시 품목이 거기 보면 이제 그 주로 작곡류하고 네. 작곡류를 포함해서 8종 정도인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만 원이요. 예. 어우, 10배나 뛰었네요. 전년도에인가요? 네. 연금 100만 원어치. 연근 작년에 이제 500kg에 그럼 총 얼마입니까? 공급했는데요.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르셔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100만 원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사줘서 네. 금액이 조금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고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00만 원.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네. 용인 SK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연근 500kg 들어간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그냥 500kg 그러면요 남들이 많아 보이잖아. 우리 안성 시민들이 지금 이 우리 의회 이 유튜브를 지금 요즘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 줄 아십니까? 실시간으로 안 보시면요 서로 끊어가지고 연관성 있는 건요 다 이렇게 전송해서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얼마냐고 돈으로 묻는 겁니다.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좀 늘은 100만 원 좀 연말까지 팔았으니까 좀 더 사간 거네. 250만 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약 250만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현재까지 과장님 그러면은 예. 현재까지가 이제 1,1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지금 예, 조사하러 6월. 오시기 전까지. 예. 그럼 5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가까운 여주는 물만 줘도 진짜로 많은 것을 얻었는데 우리 안성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와서 전기까지 땅만 내준 게 아니라 나쁜 물도 받고 전기도 다 주고 우리는 지금 전기를 쓰는 반도체를 받을래야 쓸 전기가 없어서 사업 산단을 땡겨오기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라도 지금 하는 대로 다른 거를 못 받았으면 농산물이라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1,100만 원이라 이거는 진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에서는 부서에서는 500만 원 되는 금액에서 이만큼 늘리신 거 확보하신 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기 더 농산물 적극적으로 안 만드는 거 협의하도록 생산 안 되는 하겠습니다. 것만 사준다고 했다가 네. 그나마도 8종 품목이 늘은 거에 대해선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체결은 과에서 이거 주겠다 하신 거 아니니까 그거는 과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많습니다. 제 양해 구했습니다. 2시간 하세요. 괜찮아요. 자, 이건 지금 지난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하시려고 추경에 예. 이제 그 계약 그 사업을 넣어야 되는 날짜가 있어서 꼭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주셨던 겁니다. 그 30년 이상 된 그 노후된 주택 40% 이상,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슬레이트 주택 40% 이상인 마을 이렇게 하면 빈집 철거해주고 노후주택 정비해주고 슬레이트 지붕 요거 지붕 개량 공사해주고 뭐 담장도 정비해주는 마을 안길 정비, 그 다음에 마을 해관 리모델링 등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 2월 9일까지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해서 추경에 좀 이제 급하다고 해서 예산 서야지 올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 저희 선정됐습니까? 예, 우리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18억 예산 확보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또 18억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확보하셨습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 그러면 고생만. 이렇게 되면 몇 집 정도 하게 됩니까? 집으로 따지면 가구는 아니고 마을길까지 다 하니까 이게 2개 마을이죠. 두 개 마을. 예. 동북권 2개 마을 선정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기 혹시 우리 안성에 이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됩니까? 전체 자연불황 마을은 한 4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 거기 해당되는 해당될 수 마을은- 있는 마을. 예. 네, 30년 이상 노후돼야 되고 노후주택이 있어야 되는 40% 이상이 노후주택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 조건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에 맞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농촌 협약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일찍 축산 3족 동북권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2개 마을 선정한 거고요. 이제 그 동북권이 아닌 다른 타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한다 그러면 좀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은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십니까?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마을당 15억 이내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8억씩 예. 올과 내년에 네. 이렇게 18억씩 확보하셨다고 하면은 금액도 이제 원래 국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예. 지금 보니까 국비가 그러면 늘어난 거 이제 거기 뭐야? 사업비 중에 지분 개량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아. 신청한 농가 중에. 예. 지붕은 네네. 일단 어쨌건 15억 이내라고 했는데 18억씩 네. 내년까지 확보하셨으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자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몇 건 더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144쪽입니다. 포도 축제입니다. 안성맞춤 포도 축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장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포도 축제가 이제 예산이 좀 내려갔다,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포도 축제가 똑같은 5천만 원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네. 포도 축제도 5천, 금강면 달빛 축제도 5천, 공도에 있는 축제도 5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곳에 5천씩 똑같은 금액이 저기 죽산에 있는 그 죽주산성 네. 네, 그 축제까지 해서 똑같이 5천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도가 이제 인구도 많고 뭐 이렇게 후원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그런지 네 곳 중에서 가장 행사를 좀 같은 금액 갖고 좀 알차게 한 곳이 공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포도 축제의 문제점이 지난번에 네. 많이 나와서 공고사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진 계획 2023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요게 쫙 나왔는데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으로 품평의 개최에 따른 안성포도 우수성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포도 보상비, 상패 제작비 등 예산 지원으로 축제 참여 농가 증대하시겠다고 이렇게 네. 좀 추진 계획을 네. 말씀을 주셨길래 몇 가지 좀 욕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일단 포도 농가가 포도 축제인데 포도 농가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예. 그 보온 축제에 가보면 그 대추만 가지고 이렇게 텐트 부스를 쫙 일렬로 쳐서 대추를 다 각자 이렇게 똑같은 대추인데 맛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모양 약간 다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농가들이 일렬로 쫙 돼 있으니까 축제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포도 농가들 그 축제 참여 독려 네, 네. 해주시고 이제 아무튼 그 독려하셔갖고 뭐 잘 참여 못하고 이제 너무 연세가 높으셔서 못하시는 경우는 네.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독려 좀 하셔갖고 잘 참여 좀 미흡하면 평가 매기시고 해서 지원하는 지난해보다는 좀 네.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포도 품평 그 포도 왜 대상 뭐 이렇게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금상이 있고 뭐 우수고 뭐 이렇게 예.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텐트에 이런 테이블 위에 포도가 이렇게 그 뭐죠? 하나 뭐 이렇게 덮어놓고서 네. 그 바구니에 네. 이렇게 그냥 포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 저 혹시 누가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거기 따먹습니다. 네. 왜? CCTV 하나도 없고 거기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면 따먹을 수 있고요. 금년에는 품평회장 관리도 저희가 네. 직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텐트에 네.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보면은 몽골 텐트에 그 뭐죠? 나온 그 상품들 네네. 대회 참가한 그 상품들을 보면요. 이제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 차라리 그 뒷 배경을 한마디로 실사해가지고 현수막으로라도 이렇게 포도 농가를 비치든지 아니면 대바를 쳐서라도 거기 포도 이렇게 덩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라도 이렇게 해서 그 포도를 말하자면 최우수 받은 건 위에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서 해서 뭔가 좀 퀄리티 있어 보여서 거기서 사진도 포토존도 찍을 수 있고 그 대상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대로 그 상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상 뭐 우승 뭐 이렇게 그분들끼리 해서 이렇게 교대로 계시면서 좀 안내해주고 하면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설명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네. 좋은 느낌일 것 같고요. 그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잼, 포도즙, 그다음에 포도 막걸리는 제가 먹어봤습니다. 거기 서운면 거기 계신 분이 포도 막걸리라고 해서 예. 좀 그 시식회 약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포도즙이라든지 잼, 그다음에 포도 막걸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지금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개발 좀 좀 필요해 축제 보. 내용을 좀 다양화하도록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 거기 혹시 축산정책과에서도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시식회에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고기 이제 시식해서 우리 고기도 팔고 계란도 팔고 한다면 그 삼겹살 미리 와인 고추장 삼겹살 이렇게 갖고 와인 이용해서 좀 해갖고 다양하게 우리 포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개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야시장판이 되지는 않도록 네. 네, 좀 이게 기획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설이라고 하죠. 각설이들 이렇게 와서 이제 무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런 대회가 차라리 열리든가 이렇게 좀 해서 다양하게 실은 무조건 돈이 문제지 당연하죠. 예산이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짜낸다면 아마 그 서로 인맥동원하고 좀 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서면 포도 축제가 아닌 안성의 포도 축제가 되도록 네네.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중명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거의 90% 진행했다고 책자에 나왔습니다. 네. 3억 이상 저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쪽에 있었습니다. 덕산 저수지 둘레길 조성인데요. 완료되셨습니까? 이제 100%입니까? 삼중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사업 완료됐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사업 설명은 어떻게 둘레길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금년부터 2단계 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촌 2단계? 협약과 농촌 협약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돼서 네. 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 하드웨어 사업은 추가로 안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문자를 위한 이제 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사업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저기 3중년 풍산개 마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잘 연계해서 그 오시는 네.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연계된 예. 프로그램 오셨다가 네, 이렇게 개발도 저희가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5%만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건강센터, 그다음에 통합돌봄센터. 요거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죽산면이고 하나 일중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지난해부터 저희가 사업 추진 중인 건데 죽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사무소를 이제 새로 이제 그 신축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까지 이제 주민 협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은 이제 현재 죽산면 사무소 부지 내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면사무소를 안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면사무소를 다시 재건립하는 그런 거 하고요. 통합돌봄센터는
이제 그 동안성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안성 복지센터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 공간으로다가 죽사면 보건지소를 옮기고 그다음에 3층을 중간집이라고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큰 전체적인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주권은요? 예? 일주. 일중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이제 생활건강 그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이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제 생활건강센터를 건립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주민 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좀 그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해서 우리 죽산 면빈과 네. 우리 일중 면민 그다음에 3주 네. 이게 골고루 지금 보니까 균형 발전 시켜 주시려고 각 이제 낙후되어 있는 면 지금 담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네네. 사업이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 사용하는 부분들을 외부에 요즘 보면은 그 우리 관 건물 말고 자꾸 민간인 것들을 그 임대하는 네. 전세는 좀 그래도 덜한데 월세 같은 경우로 해서 자꾸 임대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진행하실 때 그 막 지역에 막 이렇게 여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네. 그 사업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좀 관리도 좀 수월하고 또 이쪽 프로그램 참여했다가 옆에 가서 바로 이동해서 이렇게 한 번에 나왔을 때 그 다양한 네. 체험을 하시고 네. 가실 수 있도록 그 이동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페이지 5쪽입니다. 대북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통일 트랙터 지원을 했습니다. 한번. 네. 이거 혹시 어떤 경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9년도에. 요거는 저기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바뀌었어? 아무도 모르세요? 네,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농정팀장 한 5년 전에 할 때 그때 소관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안성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요. 당초에는 전국농민회에서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농민회에서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 트랙터를 전국에 100대 구입해가지고 대북 지원하려고 이렇게 갔나요? 트랙터는? 트랙터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예, 예, 그럼 예. 그 돈 어디가 있습니까? 전국 농민회에서 네. 대북 사업이 이제 취소가 되면은 트랙터 현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랙터로 안성으로 오나요? 이제 저 무산이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스가 되면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무산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기계가 이제 한 3년 되다 돌아오게. 보니까 네. 좀 노후화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굴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장에 있는 자동차가 5년 동안 전시돼 있다고. 파주 안 통일동산에 올라갑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농민회 측에서 어느 한 곳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닌데, 두 개 더 있는데. 네, 이거 어려운데요. 네, 취소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를 엮어서 물어봐야지. 마지막이라서 엮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공도에 있는데 네. 지금 그 건물이 처음에 매입할 때 취득 가격이 있습니다. 5억 1,800만 38만 4천 원 매입 가격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4억 2,766만 6천 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 감가상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공도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 안 되고 있죠. 그 지금 현재는 폐쇄됐고요. 그 공간을 그 농촌 친환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사무실로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로컬푸드에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푸드 공도에 거 언제부터 혹시 예산 지원하셨었습니까? 직매장이 2016년부터 그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년은 소용없고 16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8년부터 네. 이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예, 지원된 금액 예, 정산서 올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정산 내용 지원된 예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직면 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주묘에 다목적 광장을 설치할 계획 의면동 네. 건의사항입니다. 예, 예, 제가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그 마음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죽에서 보면은 그 일죽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있고 네. 이렇게 진행하는데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청미천 그쪽에 광장이 좀 있어서 공연 같은 거 일찍에서 진행할 때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업이 저기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천이니까는 여러 가지 뭐 막 이렇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설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많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요 다목적 광장 우리 주민들이 그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네. 광장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거기서도 이렇게 좀 멋진 공연도 하고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13페이지. 예, 13페이지에 보시면 안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신활력 플러스 관련돼서 골프드 매장 관련돼서 네. 제안을 해주신 게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자료를 좀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주신 건데 여기 보면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라는 거하고 플러스 추진위원회하고는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업 추진단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사업 실행 일종의 팀이고요. 예. 팀이고, 실행부서. 예, 사업 예. 추진 위원회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세부 사업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예, 예. 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는 거고 예, 예. 실행부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비상근, 상근이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네. 보니까는 채용 공고를 하셨고 심사를 선정해서 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신 거고 네. 임기제도 보니까는 행정과에서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그 공도의 로컬 푸드 매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전혀 없죠. 예, 예. 전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예, 것은 왜냐하면 없습니다. 예. 로컬 푸드 매장을 나름대로 운영해라고 권한을 줬는데 결론은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한다는 건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요 관련된 심사의 채용 공고 및 심사 선정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네. 좀 일체 자료를 좀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는 안성의 농식품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뚜엔강성 베트남의 우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어떠한 그 마켓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으셔서 좀 아시겠지만 그 정확한 명칭이 K 마켓입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 한 200여 개의 푸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직매장을 그래서 24시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베트남에서는 5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중견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또 책자에도 좀 확인해봤고. 근데 여기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그 이제 동남아 시장 개척단 안에 베트남을 포함해서 이제 그 몇 개국이 그 이제 일종의 이제 각 개별 국가의 한인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협의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활동이 좀 그 전무한 것 같고요. 각 국가별로다가 이제 그 좀 대표하는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 K 마켓처럼 이제 한인회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모파상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마켓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K 마켓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저 안성쌀 브랜드를 계속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도 같이 그때 함께 가셨고 최우섭 의원도 같이 계셨지만 저는 안성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성 뭐 배도 일부 좀 있고 뭐 안성에 나오는 농식품이 저희가 사실 그 자리에서 하노이에서도 그 자리에서 봤는데 이게 베트남의 전역에 깔려 있는 겁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낭 여행을 사실 얼마 전에 한 3월 달인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낭에 가서도 K마켓을 가봤습니다, 일부. 아, 예.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성쌀이 결론은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걸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근데 관계가 이제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하노이 관련해서 저희가 안성배 판촉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 여기 가서요? 예. 저기 이제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그 6개 점포에 대해서 이제 안성 맞춤배 판촉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K 마켓도 갔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작년에 갔습니까? 작년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성시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 그 나름대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K마켓 고상구 회장을 만나봤지만 나름대로 그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주 깊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너무 감사하고 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뿌듯한 어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게 해마다 뭐 어떻게 관계가 되던 회에 관련된 판촉 문제를 네. 홍보 문제도 네. 뭐 안성시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저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